작년 6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했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화재단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검증 기술서가 제출이 되었다 여기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아주 심도 있게 했어요. 굉장히 센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받았고 그리고 문답서도 다 받았고 그런데 결론은 명의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이 실수했다. 그리고 행정상의 잘못을 했다. 그래서 중징계와 경징계가 감사원에서 말하자면 요구가 온 걸로 제가 오랜 기간 감사를 했고 또 심도 있게 감사를 했고 또 폭넓게 감사를 한 경우인 만큼 저는 그 감사 보고서를 받자마자 감사원의 내용을 최대한 겸허하게 수용해라. 그래서 중징계할 공무원은 중징계할 공무원은 지금 자기도 억울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폭넓게 또 심도 있게 장기간 동안 한 감사라면 받아들이는 게 옳다. 그래서 중징계 경징계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즉각 수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을 하고 감사를 하고 업무에 대한 좀 더 충실한 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라. 지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대표 사퇴하라. 어제 민해총인가 거기 와서 대표자 기자회견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퇴하라. 그리고 시장한테는 사과하라. 이런 요구가 지금 의회에서 나왔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나왔고 그런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잘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마땅히 받아야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미래의 원칙이 좀 더 성립이 돼야 돼요. 잘못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지 잘못한 거 이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한다든가 잘못한 거 이하로 면회 보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잘못했느냐라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또 감사원만큼 정확하게 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의 그런 판단이야말로 가장 권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자기검증 기술서도 다 사실 받고 모든 사람의 기술서도 본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후보자들의 지원 서류도 다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조차도 다 감사 받고 문답 받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폭넓은 감사를 통해서 결국 내려진 결론이라면 수용하는 것이지 그 수용한 것 이상으로 대표를 사퇴시켜라. 시장이 사과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사과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엄밀히 생각하면 그 문화재단 대표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대표가 한 것이고 대표는 임추위원장을 구성해서 임추위원회 전적으로 맡겨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 걸 시장이 관여도 안 하고 관여할 권한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하라 라고 할 일이냐라는 생각이 저로서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 입장도 그 전에 김정률 대표였지만 김정률 대표도 자기가 대표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는 것 정치적도 아니고 상징적 책임을 지는 것이면 모르지만 실제로 문화재단 대표로서도 임추위를 구성해서 7명 그 위원장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한 일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대표가 다 일일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나 김정률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 건 지겠다. 그리고 자기는 투명하게 했고 공정성을 해친 적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도 그 대표 선임한테 자료를 뿌려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박영국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원에서 그것이 사퇴할 정도의 이르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하거나 라고 했겠죠. 그런 것까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게 아니고 다 감사를 해본 결과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고 그 직원들의 중징계, 경징계 땀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 사퇴할 일이냐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퇴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박영국 대표가 무슨 블랙리스트에 연루돼서 경징계를 받았다, 면책을 받았다 라는 거 가지고 그걸 기소를 하지 않았다, 배출하지 않았다는 그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그런데요, 박영국 대표가 그 뒤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날짜에 불과 사면을 받아서 견책 자체도 다 무효로 됐어요. 없는 걸로 됐습니다. 사면을 받은 사면의 효과는 그 이후에는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또는 형사상의 처벌이라는 것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국 대표가 작년 연말에 홍조, 금조 훈장을 받았습니다. 사면이 됐고 훈장을 받고 그 전에 견책이 이런 것도 다 없던 걸로 이렇게 사면을 받은 사람한테 사퇴하라. 그건 좀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할 때 그러면 사면의 효과는 뭐고 훈장의 효과는 뭐겠어요? 그리고 박영국 대표의 잘못이 무엇인가도 저도 감사원과 별관을 따져봤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검증 기술서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나? 또는 기재하는 데도 허위가 있었나? 아닙니다. 박영국 대표는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밝혔고 견책도 받았고 하는 거 자기검증 기술서에 썼는데, 그리고 제출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제출될 것이니 제출하라고 해서 써 놓은 겁니다. 그거를 직원이 실수해서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박영국 대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사태 그 사안이 되겠습니까? 제가 좀 더 알아봤어요. 그런 임추위의 위원들은 그 임치위원장이 그 당시에 공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임시로 선임된 임치위원들이나 위원장이 모든 걸 다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직원들의 고조를 받아서 했겠죠. 거기에 간사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일이 다 챙기라고 할 수는 없겠고, 뭐 못 챙긴다 한들 결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임치위원장 명의로 자기 검증 기술서를 제출해라 라고 공고를 내고 사인을 했고, 그런데 그게 임치위원들 심사할 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임치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까지 지적하는 것까지도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원에서 그 임치위원들한테 또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지적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참 기억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깜빡했다는 얘기죠. 또 어떤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간사도 자기도 몇가지 이렇게 했는지는 몰랐다.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착오를 했다. 뭐 이렇게 돼서 사실은 알고 보면 고의성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도 없었고 단순 실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공고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문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중징계 땀이다.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대표 선임의 효과까지 다툴 만한 그렇게 이르기까지 한 사항이냐라고 볼 때는 고의성이 크게 있지는 않은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징계와 경고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권위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우리가 수용하고, 그러나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고 반성할 건 반성할 것이고, 그렇게 고쳐나가야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어떤 대표를 선임하든 그렇게 좀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철저하지 못한 점은 반성을 하고, 또 절차하지 못했던 그에 따른 우리가 대가를 또 문책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지는 것이로되, 책임도 짓게 했고, 그리고 과정에서도 고의성이 없고 감사한 결과까지 우리가 나왔다면 그거를 너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이상의 자꾸만 중요한 것을 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옳으냐라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게 부당하다면 감사원은 재청구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시민단체 내지는 어떤 민간단체 와가지고 사퇴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우에 맞지 않다. 감사원의 것을 더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출자 출연 조례에 보면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 출연 기관에 장을 선임할 적에는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추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강행규정. 근데 임추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시장이 3명, 의회가 2명, 자체기관 2명에서 7명으로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조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그때 대표를 선임하기 때만은 유독 갑자기 조례를 바꿔서 의회에서 3명, 시장이 2명, 기관에서 2명 이렇게 조례를 바꿨어요. 제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부당하다. 이제까지 모든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할 적은 임추위가 시장 3명, 의회 2명 기관을 했는데 왜 문화재단 대표를 앞두고는 왜 의회가 3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시장의 권한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축소하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전국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시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우리 식구에서 리더십 얘기하는데 리더십 갖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계기 중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임원추천위원회라서 앞으로도 임원추천회가 대법원에 저희들이 재선게 나오기 이전에는 어쨌든 의회가 3명, 의회가 시장이 2명, 각 기관에서 그 추천하는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강행규정으로 심사를 해요. 만약에 그 연구원이 통합돼서 통합된 원장을 뽑는다면 그 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임원추천회의를 강행규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민추천위의 강행규정으로 의회가 3명을 아까 그 얘기대로 한 임원추천위에서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2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럼 청문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시장이 제장이에요.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몇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첫째로 내가 청문회를 못 받겠다라는 게 아니다. 근데 청문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본질을 생각해보자. 국회에서 대통령이 장관 임명할 때 또는 헌법기관의 장을 청문회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추천심사위원회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지명하는 원장이라든가 출연기관의 장이라면 의회 청문회를 받겠다. 그리고 임명하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구성원으로서 심사를 했고 추천이 됐으면 그럼 그 의사를 존중해줘야지. 그거를 또 의회에서 또 청문회하는 이중의 검증을 거치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나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하자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명할 수 있으면 시장이 지명할 수 있으면 청문회를 반드시 받겠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에서 강행규정을 하게 돼 있으면 그걸 고치면 그걸로 선임을 하는 게 합리적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일각에서는 아니 그럼 다른 자치단체가 뭐 3개인가 4개가 17개 중에서 3개, 4개인가는 그게 2개를 다 하고 있다. 왜 세종시만은 안 하느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서너 개가 했다고 해서 세종시가 따라할 이유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데 그럼 10몇 개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시도지사,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어느 시도에서는 임원추천회의에서 출연기관의 장을 뽑는 걸로 끝나는데 어디는 청문회도 하고 있더라. 그것이 옳으냐라는 걸 가지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논의의 결과 부당하다. 세종시장 말이 맞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청문회는 의회 그 견제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다. 지명권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하고 임원추천회가 됐으면 임원추천의 심사를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법을 바꾸자.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 법안을 행안부에 그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 지금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임원 추천회의에서 하되 만약에 청문회를 한다면 임원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한다면 청문회고 임원 추천회의를 한다면 임원 추천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아직 법안으로 성립은 안 됐지만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유독 조례를 바꿔서 두 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걸로 역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도 저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세종시는 그렇다면 지명권에 대해서는 청문회, 임원 추천에서 결정하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걸 존중라는 식으로 조례를 바꿔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따르겠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앞서서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방향으로 나간다면 제가 왜 반대하고 왜 그걸 거래하겠습니까? 전 청문회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후보자한테 이중의 검증을 거치게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임원 추천회의를 뭐하러 의회에서 3명을 하고 시장이 2명을 하고 하는 그런 추천회의를 왜 구성하냐요. 그 임원 추천회의에서 구성한 그분들의 말하자면 신뢰성이나 공정성 뭐 들어가는 거예요. 과도한 검증이 또 그런 출연 기관장을 우리가 모시고자 할 때 후보자들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정말 좋은 분이 오려고 하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종시의 출연 기관이 뭐 그렇게 대단한 기관이라고 임원 추천회에서 뭐 면접시험 보고 뭐 서류 심사하고 다 한 뒤에는 또 의회 청문회에 나가야 돼. 그게 그렇게 엄청난 자리라서 나 그거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할 때 우리가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제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 사실. 그래서 청문회가 됐든 임원추천위원회가 됐든 선택해서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임원추천회에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청문회를 하다 그러면 그럼 제가 지명하고 임원추천을 생략하고 청문회를 의회에서 하십시오. 임원추천을 대신해서 저는 그럴 용의가 있고 이거는 뭐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게 제 일관된 저의 논리이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누구 사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검증 기술서라는 항목에 10개 증론 항목에 뭐 경력이라든지 징계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 시선에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될 수가 있을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심사를 할 수 있었을까? 라에 대한 되게 의구심이 되게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누락한 하고 심사를 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강제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한 좀 명확한 설명이 조금 없었거든요. 문화재단 그거는 아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그냥 넘어갔느냐.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걸 묻고 갔어요. 임원들한테 왜 공고에 있는 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왜 따져 묻지 않았느냐.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사후에 아무도 거기에 차관을 못했고 다 기억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의성이 있다 없다까지도 감사원에서는 뭐 추구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닌 것이다 라고 이제 본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느냐 안 되냐는 그것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임원추천에서 그게 있었다면 선임이고 부결이고 지금 예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아까 어떤 분 말씀이겠지만 거기에 몇 명이 응모했는지는 몰라도 그 박영국 대표만이 그런 법적인 그 견책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사람도 같이 받았더라고요. 그럼 어떤 분이 형사범까지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누구를 선택할지를 그때 가서 판단을 못했다고 지금은 누구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이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검증 기술서가 인수축이 제출되지 않아도 심사 결과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하자로 뭐 비춰지거나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뭐 답변할 거 있어요? 자기검증 기술서는
우리 세종시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타 17개 시도 중에 자기검증기술서가 제도화되어 있는 곳이 한 3군데 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곳,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벤치마킹을 한 곳이 충남문화관광재단 거를 공고문을 벤치마킹해서 그걸 그대로 갖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자기검증기술서에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일각에서 하시는 걸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일단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공고문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감사원의 취지는 문서의 효력이 발생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그 해당 담당 직원들은 우리는 애초에 청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일부 시도는 청문에 활용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이걸 벤치마킹 했던 건데, 감사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의 효력이 발생해 그대로 이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했고,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 보고서 10쪽을 보시면 다 보셨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각 주에도 나옵니다. 명확하게. 담당 직원은 이걸 제출을 안 했고, 임원 추천위원들은 24년 1월 3일 날 간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면접심사 자료라는 취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면접심사 자료를 제출받도록 의결했대요. 그렇지만 1월 31일 날 면접심사를 할 때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세종문화재단에 자기검증기술서를 요구하지 않았던 취지로 진술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간사도 제출을 안 한 책임도 있지만 임원 추천위원들도 본인들이 의결을 하시고 또 요구도 안 한 또 책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임원 추천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사와 담당 과장, 그 당시에 관리자, 본부장이었죠. 그분의 이제 관리 소홀로 책임이 처분이 이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국 대표이사만 그 당시에 견책이 있었다, 이권유예가 있었다. 근데 이분은 사실대로 다 적시했어요. 또 여타 나머지 5분에도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검증기술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교통사고 처리 위반이라든가 음주운전, 또 나중에 알았지만 뭐 농지법 위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박영국 대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 하면 책임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6분에 대해서 안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이고, 결국은 책임은 문화재단의 직원들의 실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처분이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마 언론인께서도 한번 보셨을 때 다시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면, 저도 한 3번을 봤습니다. 3번을 봤는데 일각에서 뭐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아야 된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4일날 제가 자기검증기술서를 가지고 도덕성 검증을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이거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기자실, 1기자실, 2기자실 가서 분명히 제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습니다. 정정을 했고요. 또 열흘 뒤에도 시장님과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또 정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봤을 때 다 소명하는 절차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조성환 민해총 회장하고 그리고 홍보람의 민해총 회장하고 기자회견했죠. 제가 그 전에 만났습니다. 제가 좀 뵙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만나서 분명히 문화재단 이사장이나 시장한테 할 얘기가 있을 텐데 그거를 나한테 하면 되지 왜 기자들한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해봐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서운한 점도 있고 그렇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갖고 나가자. 그리고 안 그래도 이걸 떠나서 제가 연초가 되기 때문에 각 단체의 우리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때 시민주권회의 이걸 가졌죠.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그 뭐 미협이 됐든 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다 오셔라. 다 오셔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또 생기잖아요. 한글문화 뭐 이런 것도 생기고 하니 그 문제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미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돼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그거대로 또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발전시킬 나가는 얘기지. 자꾸 본질을 비본질하고 섞어서 얘기하면 참 문화재단 사퇴하라 이거 얘기하면서 그것이 그것 때문에 사퇴하라는 건지
아니면 지역 예술을 뭘 해서 이게 뭐 그 다 통합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발음이 다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별도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문화재단이든 제가 문화예술인을 보는 시각은 우리 세종시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수준 있는 공연, 예술단체를 시민들한테 선물하는 것이 또 큰 사명이에요. 그것을 꼭 지역 예술인만 한다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시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 지역 예술인을 또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될 또 책무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노력을 같이 해보자 하는 얘기를 문화재단 대표하고 하겠습니다.